시청자 여러분, 제가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으로 보는 세계경제, 오늘도 인공지능계의 세종대왕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저도 그 텔레그램에서 인증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인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네, 스미싱이었어요. 스미싱이라고 그러죠. 예, 예. SMS 단문자 통해서 개인정보를 낚아간다고 스미싱이라고 그러는데 텔레그램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증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예금 잔고가 없어서 뭐 걱정 안 하고 있는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네, 보통 이제 문자 안에 보면 링크 정보가 있고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그 링크 정보를 따라가면 진짜 텔레그램 화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의심 안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가짜 사이트고요. 거기에 로그인 네임 패스워드 다 친 다음에 이번에는 전화로 이제 보조 인증하는 기능이죠. 문자를 보내고 숫자를 보내고 다시 그걸 입력하라는 것까지 해서 사람들이 거의 뭐 사실인 것처럼 이제 믿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 특히 로그인 패스워드 네임이 나가면 당장 피해가 발생 안 해요. 다른 사이트도 대개는 그 사람이 같은 걸 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네이버, 구글, 뭐 지마켓 등등등 다 뒤지고 관공서도 다 뒤져서 그걸 이제 손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자동화했어요. 그런 사이트가 뭐 2,000개, 3,000개면 이 3,000개 중에서 몇 개가 이 로그인하고 패스워드 통한지가 탁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나중에 범죄에 활용하니까 대개는 한 3, 4개월 정도 있다가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해킹할 때는 경유지로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혹시 저를 사칭하면 해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정보를 그렇게 해서 유출하게 된 경우는 당장 피해가 나타나지 않아도 불행한 이야기지만 모든 계좌에 대한 패스워드 로그인 네임을 다 바꾸셔야 돼요. 네. 그게 또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네. 하나하나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8월 22일 날 이제 우편물 도착 안내문 내용에 스미싱 사기가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한 분이 이제 피해를 당했고 금전적으로 이제 3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당했는데 뉴스 보니까 그 아드님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더라고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게 이제 보통 이분이 이제 우연히 택배를 받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에 문자로 택배가 왔는데 주소가 잘못됐다. 주소를 정정해달라. 이러니까 마침 택배를 받는 상황인데 이게 오니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주소를 정정하는 링크가 있었고 그걸 누르는 순간에 휴대폰에 이제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가 되면서 휴대폰이 이제 먹통이 됐고요. 휴대폰 안에 있었던 보안 카드나 몇 가지가 이제 바깥으로 다 유출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돈이 그 계좌에 있던 돈이 이체가 됐는데 수요일쯤에 문자를 받았는데 돈 이체된 게 금요일 오후부터 이체가 됐어요. 왜냐면 이제 그게 뭔가 이제 상대편이 눈치를 채면 금융사를 대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관공서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관공서나 금융기관이 일을 하지 않는 시간대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거의 한 29차례 정도 대포 통장으로 이체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8천이 나갔던 경우입니다. 13일의 금요일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 스미싱의 금요일이. 네, 요즘에 스미싱 문자들이 오는 통계를 보면 금요일 날 되게 많이 와요. 금요일날 많이 와서 금요일 특히 오후쯤 많이 오니까 그걸 누르고 나서 휴대폰이라든지 뭐 문제가 생겨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신고해야겠다 내지는 뭐 돈이 나간 것 같으니까 빨리 금융감독원에 연락해야겠다 뭐 그럴 경우에 평일 같지 않죠. 그렇죠. 네. 금요일 날은 휴대폰을 꺼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이제 문자 피싱 시도가 이제 서울 경기 지역 거주자 72,419명에게 이제 전달이 됐는데 이건 또 어떤 사건이에요? 이 경우는 사실 이제 경찰 수사가 돼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무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문자로 서비스를 하질 않아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뭐 건강보험센터라는 타이틀을 두고 뭐 고객님의 건강검사 통지서가 발송 완료가 됐습니다. 라고 이제 밑에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 누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잘못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성 앱이 설치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신고를 했고 신고를 하면서 피해가 발생 전에 이제
이제 잡히게 됐던 이제 그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 그 건강검진센터에 보면 보통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네. 그 전화번호가 가짜 번호가 아니고 진짜 번호였어요. 진짜 번호였고, 근데 그 건강검진센터는 원래 건강검진을 하는 데가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마침 이게 또 금요일 오후인지라 수많은 사람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죠. 그렇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되게 그런 경우에 이제 아마 스미싱 문자를 받으면 이런 조건이 많이 있을 거예요. 24시간 이내에 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오후인데 내가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관공서나 뭐 이런 금융기관은 다 쉬고 24시간 이내에 하지 않으면 피해가 온다고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급한 마음에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정말 뭐 중요한 일은 어떻게든 연락이 오니까 좀 금요일은 피하고 네. 그리고 이제 확인되지 않았을 땐 좀 쉬었다가 네.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과거에도 이제 스미싱 뭐 피해가 많았는데 그 기억나시는 뭐 스미싱 사기 사건 있으셨나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한 3년간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코로나 때 스미싱 피해가 대단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의 동선 확인. 그럼 이제 들어가서 궁금하잖아요. 당신 주변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게 이제 보통 사회공학적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에 되게 집어넣게 되면 이제 클릭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입시하는 대학 입시 처리라든지 이제 기업에 들어가는 처리 되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이제 지원서에 관한 확인, 지원서 중에서 일부가 문자가 잘못됐습니다.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재정이 안 좋으니까 다들 대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주 낮은 금리,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뭐 시중 금리가 3.5%라고 그러면 한 3.3%짜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금방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또 아파트에 거의 다 대부분 사시니까 민원24시라는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 민원24시에 접수되었습니다. 뭐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빨리 지금 안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지 않으시면 경찰로 이첩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야, 경찰로 이첩되는 것보다는 빨리 들어가서 민원 그렇죠. 확인하는 게 낫겠죠. 네.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과거나 지금도 여전히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본 방사능제 오염수 처리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마 조만간 제가 볼 때는 한 몇 달 지나면 그 구매하신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링크들이 많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바코드를 찍으시면, 구입하신 물건의 바코드를 찍으시면 그 수산물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스미싱이 분명히 갈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하지 않는 거니까. 네. 네. 절대로 확인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까 그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일단은 뭐 피해가 없어서 그냥 뭐 한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네.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이런 상태로 있어도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아까 하나를 넘기게 되면 보통 이제 로그인 네임을 요즘은 이메일 주소를 많이 쓰거든요. 이메일 주소하고 패스워드를 넘기는데, 이걸 가지고 보통 저쪽에서 범인들이 수천 군데의 사이트를 이제 다 검사를 해요. 얘하고 똑같은 걸 어디 쓰고 있는지. 그걸 이제 저희가 정보 보호하는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가 보통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합니다. 크리덴셜 스토핑.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용 정보를 가지고 다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맞고 품는 식으로 다 검토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뚫리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은 이제 스미싱을 통해서 그렇게 뚫렸는데, 코로나 때는 어떤 일이 많았냐면요. 물건을 직접 사기 힘드니까 보통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지마켓이라든지 아니면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어떤 걸 사는 것도 있지만, 아주 작은 가게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열어서 자기들이 직접 수수료 없이 직거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가입을 하죠. 가입을 하는데 그런 조그마한 사이트들은 대개는 이제 한 2, 3년 지나면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으니까 2, 3년 지나게 되면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입자 정보를 팔아 넘깁니다. 팔아 넘기는데, 문제는 그 자그마한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나의 그 로그인 패스워드 정보가 지마켓이나 네이버나 들어가 있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크레덴셜 스토핑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많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떤 스미싱 통해서 이제 로그인, 뭐 이름, 암호 이런 게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이 됐으면 아무리 귀찮아도 모든 사이트의 개인정보를 다 그렇죠. 최소한 같은 로그인과 패스워드를 쓰고 있는 데는 최소한 다 바꾸셔야 돼요. 뭐 다른 패스워드를 쓰고 있으면 괜찮고요. 같은 걸 쓰고 있는 사이트마다 다
바꾸셔야 됩니다. 논문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뭐 웹사이트마다 이제 로그인 네임은 같이 쓰더라도 이제 암호는 다르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야 이제 뭐 로그인 정보가 털려도 이제 나머지는 맞습니다. 안전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칙 중에서 사이트마다 다른 암호를 쓰라고 그러거든요. 로그인 네임은 같이 쓸 수 있지만 다른 암호를 쓰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용한 암호도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바꿔라 이렇게 보통 추천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로그인 정보를 저도 이제 그 휴대폰에 저장해 놓는데 또 이게 털리는. 그렇죠. 이게 이제 보안을 위해서 관리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게 털리면 다 털리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에 스미싱이 되게 되면 이제 악성 코드가 깔리면서 뭘 가져가냐면 가져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증서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보안카드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그런 어떤 로그인 정보 같은 게 되어 있는 메모장. 근데 메모장도 본인이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무슨 암호 노트 이렇게 써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밀번호라고. 그렇죠. 비밀번호.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첫 번째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안을 잘 하려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모장의 이름이라도 좀 다르게. 네. 뭐 영화 제목 뭐 이런.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런 메모장에 암호도 걸어놓으세요. 근데 그 걸어놓은 암호를 또 잊어버리세요. 네, 그럼 이제 본인이 너무 불편하고 또. 네. 그 손수첩 같은 거에 이제 적어놔도 될 것 같은데 또 그것도. 그렇죠. 손수첩은 아무래도 이제 휴대폰 안에 없으니까 휴대폰이 나중에 털린다고 해도 손수첩은 남아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온라인 시대 때 보안은 오프라인을 잘 활용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시고 제가 이제 약간 팁을 알려드리면 이건 이제 사실 제가 이거 공개하는 순간에 사실 별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데 암호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드는 겁니다. 본인의 이렇게 특수문자, 숫자, 뭐 글자를 섞은 암호를 하나를 일단 기억을 해. 얘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에 갈 때마다 앞뒤에 다른 글자들을 붙입니다. 자기가 규칙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마켓을 한다 그러면 이제 원래 쓰는 암호에다가 얘는 지마켓이니까 지 다음에 느낌표 뭐 1 이걸 더 붙인다든지 그다음에 롯데다 그러면 L 느낌표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본인이 공통된 암호 모듈에다가 사이트마다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 하게 되면 자기도 이제 규칙이 있으니까 그걸 기록해 놓지 않아도 항상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 암호가 떠오르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붙이는 규칙들을 말해버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쓰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뭐 숫자를 1, 2, 3을 붙일지 아니면 내 생일을 붙일지 뭐 이런 거 다들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암호 이렇게 해독하듯이 이제 아마 보편화되면 또 이제 이렇게 또 항상 이렇게 창과 방패가 엎치락뒤치락 그렇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스미싱으로 이제 개인정보 탈취한 범인들이 이제 직접 웹사이트에 적용하지 않고 이 개인정보들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럼 내 개인정보가 이렇게 이런 암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다크웹이라고 부르는 암시장에서 이런 개인정보들을 뭐 1000개, 2000개, 10,000개씩 묶어서 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실 아무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 인터넷진흥원이죠. 키사를 통해서 이제 위탁 관리하는 것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포털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정보보호 포털 안에 들어가면 이제 털린 내 정보 찾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털린 내 정보 찾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쓰고 있는 사이트별 로그인 네임 패스워드를 거기다 쭉 넣고 검색하면 이제 그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개인정보 안에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대신에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었던 그거는 전부 암호화해서 키사에서 잘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요. 저도 그러면 텔레그램에서 일단 좀 정보가 유출됐으니까 여기 가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가끔씩 들어가셔서 본인이 사이트별로 쓰고 있는 로그인 네임 패스워드를 보통 한 번 체크할 때 10개까지 할 수 있거든요. 보통 10개 이하이기 때문에 다 집어넣어서 해보면 이제 거래 중인 리스트 중에 몇 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래하는 걸 알고 있어도 곧바로 범인 체포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다크웹의 특성상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스미싱 피해 때문에 사실
아는 후배도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 일이 터지고 나서 계속 불운이 겹치면서 이혼까지 하고 네. 지금 이제 오대산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네. 정말 이렇게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불행이라든지 또 개인이 또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예방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뭐 일단은 그런 문자 자체가 발송이 안 되도록 하면 좋잖아요. 네. 국가에서도 그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꾸로 선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제 개입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문자 발송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문자를 받았을 때 특히 문자 안에 링크들이 있는 경우, 인터넷 주소가 있는 경우는 그건 거의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요즘은 내가 알고 있는 친구로부터 문자가 와요. 이제 왜냐면 그 친구도 스미싱 당해서 털린 경우거든요. 보통 이제 스미싱 당해서 털리면 휴대폰 안에 주소록에 뭐 1000명, 2000명 그 주소가 있죠. 1000명, 2000명한테 나와 똑같은 게 그대로 발송되는데 그때 송신자 이름이 바로 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내가 아는 친구가 보냈네. 그래서 확인 안 하고 링크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문자 오더라도 그 안에 링크가 있으면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네. 눌러봐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홈페이지로 가기도 하는데 보통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잘 확인되지 않은 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옵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환경 설정의 보안에 가면 그게 있는데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놓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많이 안 쓰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스미싱을 한 다음에 정보를 빼낸 다음에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해서 돈을 막 빼가는 경우가 있어요. 몇만 원씩. 이제 그런 경우는 아예 이제 통신사에다가 내 휴대폰으로는 소액 결제 서비스를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이제 미리 신청하시면 이제 혹시 나중에 이제 스미싱 당하더라도 소액 결제를 피해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인터넷 상에서 또 휴대폰 상에서 악질의 범죄고 폭력인 것 같습니다. 이거 공식적인 기관의 주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대비해서 그냥 수익이 안 나야 그것들이 그런 짓을 안 할 테니까.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오늘 매봇의 인공지능계의 세종대왕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참 좋으셨죠? 이럴 때는 좀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